자, 이번에는 NFL에서 이 디비전 매치가 왜 항상 예측이 어려울까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두 번째로 다루었던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샌프란시스코 49ers 경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저희가 그 세 번째로 다루었던 이 레이븐스 경기와 벵갈스 경기도 디비전 매치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비전 매치는 왜 항상 예측이 어려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 순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NFL 디비전이 뭔지 이미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NFL을 이제 막 보시기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먼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NFL에서 디비전이란 일단 각 팀들이 소속된 어떤 지리적 경쟁적 그룹을 의미하게 되죠. NFL은 두 개의 큰 컨퍼런스로 나눠져 있고, 그게 AFC, NFC 이렇게 나눠져 있고, AFC에서 우승한 팀 그리고 NFC에서 우승한 팀이 맞붙는 것이 바로 슈퍼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 컨퍼런스는 동서남북 4개의 디비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디비전은 4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NFL에는 총 8개의 디비전이 존재를 하고, 디비전에 맞게 32개의 팀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디비전은 1년에 2번씩 만나죠. 한 시즌마다. 그래서 서로 엄청 자주 만나는 그런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디비전의 순서에 따라서 컨퍼런스 시드가 결정이 돼서 플레이오프를 치르기 때문에 이 디비전 매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디비전 매치에서 그래서 업셋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에 있었던 그 대표적인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 시즌 이제 3주차에 램스와 나이너스 경기가 또 대표적인 업셋 경기였고요. 모두가 이제 나이너스 승리를 예상했지만, 그쵸. 24대 27로 램스가 이겼고, 또 지난주에 버커니어스와 펠컨스 모두가 버커니어스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또 펠컨스가 연장에 가면서 또 승리를 거뒀고요. 또 저희가 아까 소개드렸던 카디널스와 나이너스 모두가 나이너스가 일 거라 했지만 결국은 또 카디널스가 이겼잖아요. 작년에도 이런 경기가 좀 몇 개 있었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들이 그러니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전문가들의 예측인데, 보시면은 에드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결과들과 정반대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승리팀을 예측을 했던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작년에도 대표적인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의 이제 업셋 사례를 살펴보면 8주 차에 덴버 브론코스와 경기 역시도 캔자스시티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이 경기는 9대 24로 덴버 브론코스가 승리했고, 16주차 경기에서는 라스베가스 레이더스가 14대 2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디님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게 왜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지 에디님 의견과 그리고 제 의견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이렇게 예측이 어려울까요? 업셋이 왜 이렇게 생각보다 자주 날까요? 일단 매번 이 2번씩 만나야 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나왔기 때문에 그간에 쌓였던 어떤 데이터, 그리고 이미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부분이 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 4년에 한 번씩 만나는 그런 상대와는 기본적으로 이 코치들이 준비하는 접근법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디비전 라이벌들에 대한 게임 플랜은 시즌 전부터 좀 굉장히 섬세하게 준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 크리스마스 매치에서 레이더스가 칩스를 잡은 후에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패트릭 그라햄이 한 인터뷰를 보면 어쨌든 칩스를 잡기 위해서 시즌 전부터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했다고 인터뷰했거든요. 앤디 리드의 어떤 성향, 그리고 패트릭 마홈스의 성향,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특정 상황에서 앤디 리드와 마홈스는 이런 성향을 보이고 이런 플레이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에 맞게 좀 카운터를 칠 수 있는 여러 플레이들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이건 내가 시즌 전부터 준비하던 거야 하면서 꺼내드는 거죠. 좀 그러다 보니까 이 분석이 정말 잘 되는 팀들의 경우에는 정말 오랜 기간 아주 원사이드한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요. 혹은 그렇죠. 정말 치열해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좀 둘 중에 하나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비전 매치가 제일 재밌어요. 제가 플레이오프 가기 전에 정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흘러갈지가 몰라가지고 참 재밌더라고요. 에디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서로 너무 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팀 간의 친숙도 자체가 높은 거죠. 플레이 스타일, 개개인별에 대한 강약점 이런 부분들이 잘 파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한편으로는 좀 경기 외적인 부분도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강한 라이벌의식? 하도 붙어서 싸우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런 부분이 한몫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비전 팀들을 상대로 얻는 승리는 사실 단순한 1승이 아니죠. 디비전 순위 싸움, 나아가서 컨퍼런스 순위 싸움에서도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적 또는 역사적인 라이벌 관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필드 안팎으로 경쟁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선수들과 팬들 모두 의미 부여를 굉장히 크게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쉽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에 임할 때의 압박감도
다른 경기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변동성도 분명히 클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디비전 팀들 간의 코칭 이동이 생각보다 잦아요.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아요. 이 지역적인 특성이 한몫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NFL의 경우에는 코치들의 인사 이런 것들이 인적 네트워크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프로리그의 코치들만 보고 있지만 뭐 현지에서는 프로팀 코치, 선수들을 훈련하고 배출하는 어떤 캠프 코치, 뭐 트레이닝 코치 이런 사람들 이런 많은 인력들이 서로 다 얽혀 있어요. 지역적으로 가깝게 배치된 팀일수록 이런 네트워킹에서 어떤 교집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자연스럽게 인적 교류도 잘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분석도 더 잘 되고 이는 결과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드는 현상으로도 귀결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이런 소리도 있었거든요. 약간 주전이 아니라 약간 뭐 뎁스 차트에서 한 세네 번째 있는 선수들 이 팀을 옮길 때 디비전 라이벌로 이동하는 경우가 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진짜 선수들을 많아요. 네, 은근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왜 절로 가냐라고 했을 때 물론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도 있지만 어쨌든 그 팀의 어떤 플레이북과 산업 여러 스타일. 그쵸 그런 좀 비밀리에 붙여진 것들을 많이 캐가기 위해서 그걸 데려간다 이런 루머도 한때 있었고 그게 진짜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사실 디테일한 건 알 수 없지만 합리적으로 그런 점들을 또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영향력이 제로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이동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NFC 웨스트처럼 완전히 서쪽에 이제 몰빵된 팀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이동이 상당히 잦습니다. 코치들의 이동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디비전 매치가 왜 이렇게 치열한지 예상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한번 나눠봤고 이 시청자분들도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차주 디비전 매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6주차에는 굉장히 많은 디비전 매치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 참고하시고 다음 주 디비전 매치를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샌프란시스코 49ers와 시애틀 시옥스의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해볼까요? 당장 내일 오전 경기죠. 그래서 최근 2년간 라이너스가 5승 0패로 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시옥스는 14승 2패 또 나이너스에게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두 팀의 관계가 현재 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심지어 두 팀 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죠. 네. 저희 뭐 나이너스는 지난주에 역전패를 했고 시옥스도 현재 2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아주 처절하고 지독한 그런 라이벌 매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부상이 너무 크리티컬한 이슈로 다가오는 반면에 시옥스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특히 오펜시브 콜링에 대한 지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두 팀 모두 서로를 제물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할 텐데 양 팀 모두 사실 쉬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작년 시즌처럼 나이너스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가져간다라고 말하기도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이 경기는 참 예측하기 힘든데 그래도 에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팀이 이길 것 같은지 한번 의견 들어볼게요. 저는 그 지노 스미스가 사실 이 프라임 타임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맞아요. 주목 공포증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노 스미스가 지금 목요일 밤 경기 그러니까 Thursday Night Football 이 경기에서 지금 승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뉴욕 자이언츠의 다니엘 존스와 함께 현재 유일하게 무승인 선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일까? 저는 일단 나이너스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일단 쿼터백이 해롱해롱하면 결국 경기는 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나이너스의 승리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경기는 나이너스가 승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꼽자면 일단 지금 브록 퍼디가 어쨌든 크리스천 맥카프리가 없는 상황에서 원활하게 패스를 타겟들에게 잘 연결을 해야 이런 조건이 선제적으로 깔려야 이 나이너스가 승리를 좀 쉽게 가져가는 그런 결과로 연결이 되는데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브록 퍼디를 압박할 만한 아주 스피디하고 유연한 패스러셔가 없어요. 그래서 퍼디가 굉장히 편하게 오펜스를 이끌어 나가는 플레이가 자주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나이너스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버커니어스와 세인츠 이 남부 디비전 매치 이 경기도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죠. 사실 대표적인 라이벌리 중 하나죠. 저는 특히 이제 이 두 경기 하면 항상 보는 게 세인츠의 코너백 마션 레티머어와 버커니어스의 와이드 리시버 마이크 에반스의 어떤 두 자존심 대결 이게 가장 큰 볼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둘은 항상 이제 1대1로 매치업을 서고 항상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 결과와는 별개로 이 둘이 과연 언제 싸울까 항상 이걸 기다리면서 보는데 뭐 이런 거는 뭐 경기 외적인 거고 이번에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첫 데뷔하는 세인츠의 쿼터백 스펜서 레틀러 그리고 좀 현재 부상병동인 버커니어스 디펜스 이 둘의 대결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래도
버커니어스 디펜스가 워낙 블리츠를 잘 디자인하는 그런 디펜스다 보니까 좀 루키 쿼터백인 스펜서 레틀러에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버커니어스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넷플릭스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스펜서 레틀러가 이 넷플릭스 방송에서 나와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이래서 기대를 참 많이 하셨을 텐데 그때만큼 성장하지 못한 게 참 아쉽고 그래도 어떻게 프로 데뷔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가 선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텐데 진짜 테마베이 버커니어스 패스러시가 레틀러가 상대하기에 진짜 쉽지 않아 보일 것 같다는 생각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등장하는 여느 젊은 쿼터백들처럼 패스보다는 진짜 많이 뛰어다닐 것 같은 모습이 자꾸 그려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렇죠. 과연 얼마나 패스를 자주 던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참 걱정이 되면서 동시에 기대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경기는 버커니어스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콜츠, 타이탄스 그리고 차저스와 브론코스 그리고 빌스와 제츠 경기도 있는데요. 그리고 펠컨스와 캐롤라이나 경기도 있죠. 이 경기들은 가볍게 경기 예측 한번 말씀 부탁드려 볼게요. 일단 콜츠 타이탄스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 조 플라코 대 윌 레비스의 매치업이죠. 조 플라코를 지난 경기 보면서 참 우아하게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코가 레비스한테 질까 과연?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우아하게 한 수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콜츠 승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제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당연히 이제 쿼터백의 퀄리티만 보면 플라코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이 마이클 피먼 주니어의 이탈이 좀 뼈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어떤 레비스의 반전을 보고 싶은 마음에 저는 타이스 한드의 승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차저스와 브론코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두 팀은 사실 디펜스로 현재 잘 나가는 팀인데 엄청나게 좀 끈적한 원 포지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차저스가 브론코스를 상대로 최근 6승 14패고요. 최근 3경기 3연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브론코스가 그만큼 차저스를 잘 알고 있고 저스틴 허버트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브론코스 디펜스가 훨씬 더 강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디펜스라면 또 한 번 다시 디펜스의 힘으로 또 잡아내지 않을까 해서 브론코스의 승리 예상해 보겠습니다. 저도 브론코스 디펜스의 힘을 조금 더 신뢰하기 때문에 브론코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은 펠컨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이거는 사실 지난 경기 커즌스가 패스를 거의 50몇 개를 던지면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펠컨스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굳이 러싱 기반의 플레이 액션 이런 거 안 해도 커즌스 정도 되는 선수라면 그리고 현재 펠컨스가 갖고 있는 탤런트 와이드 리시버들의 탤런트라면 지난 경기에서 했던 것처럼 좀 더 과감한 드랍백 샷건 드랍백 패싱 게임을 통해서 좀 펠컨스의 수비를 더 쉽게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펠컨스의 승리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쿼터백 한 명 바뀌었는데 드라마틱하게 오펜스의 색깔이 바뀌는 걸 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커즌스의 활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펠컨스의 손을 한번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팔로 빌스와 뉴욕 제츠 경기. 이 경기도 참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사실 로버트 살라가 해고되고 그 과정에서 좀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살라가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나다니엘 해켓을 먼저 원래 해고하려고 했다. 그리고 앨런 로저스가 여기에 살라 해고에 관여됐다. 이런 여러 루머들도 나오고 로저스가 나와서 해명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선수단이 이렇게 잘 잡힐까? 이 과정이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빌스가 현재 부진하고 있지만 다시 무난하게 바운스백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디님 의견과 반대로 오히려 이 애고가 굉장히 강한 에런 로저스 중심으로 팀이 뭉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왠지 모르게 이 경기는 제치가 이길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그한 위기를 통해서 더 단단해진다 그래야 되나? 해켓도 이제 로저스에게 손을 더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코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결국 경기력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좋은 경기력이 나온다라고 하면 살라가 문제였던 거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제치는 또 승승장구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